VVIP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월요일도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힘을 좀 빼놓네요. 유일하게 좀 믿을 언덕이었던 중소형주가 배신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무려 3% 넘게 좀 급락을 하면서 충격파가 상당했는데요. 일단 바이오주들이 줄줄이 좀 미끄러졌죠. 그리고 그동안에 좀 강한 시세를 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상당히 좀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포트에 한 종목씩은 아마 이런 종목들 좀 다 담고 계시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월요일부터 좀 정신없이 진땀 흘리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좀 마음이 또 무거운 그런 월요일장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또 저희 VVIP 함께 하시면서 차분하고 좀 냉정하게 전략 같이 가다듬어 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요. 김동현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장 만날 때마다 참 회의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좀 코스닥이 급하게 빠져서 네. 당황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좀 간단하게 코멘트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일단 지금 대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 특히나 수개월간 거의 투자자분들의 경계감을 다 허물어 놨는데 네. 뭐 꺾이면 용감하고 과감한 사람들만이 이겨냈던 시장이죠. 조금 이상하다 싶어도 과감하게 매수했을 때 계속 또 올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경계감이 완전히 해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끝까지 종가 저가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주식이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이라는 부분이 숫자가 찍히지 않고 미래에 찍힐 숫자를 지금 현재 미리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좀 큰 종목군들이 사실 시장에서 좀 많이 있죠. 그 부분들을 뭐 과거 한 2,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켜냈다고 해서 앞으로도 지켜지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성장주 매매하시거나 코스닥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최전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점은 분명히 좀 정해놓고 매매를 하셔야지. 그렇지 못하면 뭐 과거에 많은 종목들 고가에 물릴 때 보면 네. 항상 그 고가에는 다 좋은 얘기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주가가 추세가 꺾인 이후에 보면 내가 높게 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패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본인들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어디까지는 지켜보겠다 하지만 그 이하로는 대응하겠다라는 기준점을 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그런 원칙을 오늘장 대응하시면서 더 좀 뼈저리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김동현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경계감이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날벼락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당황하시면서 오늘장 매매 좀 마감 짓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종목 고민 되시는 분들 지금부터 게시판에 좀 많이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포트폴리오 상담 받아보실 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손님 반갑습니다. 연결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왔다 갔다 해서 오락가락 좀 하거든요. 좀 요즘 대응하시기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요. 그쵸. 시장이 참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서 다들 좀 어렵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주식 좀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냥 올해 했어요. 올해 초부터. 올해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 전에 하신 적 없으시고요? 네, 몇 년 전에 좀 했었는데. 네. 이제 올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하는 건 예. 올해부터다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초기 투자라서 좀 많이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투자하셨어요? 아니, 그냥 금액으로는. 네. 그냥 저는 중국 시장이. 네. 전망이 좀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한 2천만 원 정도. 네. 이제 투자하셨고요. 나눠가지고. 네. 예, 투자를 했어요. 중국 주식을 보셨군요. 예. 네. 글쎄요. 일단 뭐 중국장은 그래도 뭐 리프트가 나오긴 하지만 국내상 대응하는 것보다는 정보가 많이 있지는 않아서 굉장히 과감하게 또 중국장에 들어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상반기에는 그래도 꽤 쏠쏠하게 좀 매매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좀 어떠셨어요? 제가 2월 달 정도에 구입한 거는요. 네. 좀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네. 올랐었는데 제가 6월 달에 또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더 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네. 또 제가 또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이제 제 일이 있고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덮어두고 있었어요. 신경을 안 썼어요. 매일 보실 수가 없으시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뉴스 이렇게 보고 네. 이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내 주식을 보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 네. 많이 떨어지니까.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아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성을 보고 투자를 한 거지만 아, 네. 그래도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네. 과연 회사가 정말 그렇죠. 괜찮은 회사고 정말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되나 네.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우.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전화 잘 주셨네요. 또 김동현 전문가님께서 중국장 매매 좀 하고 계셔서 아마 조문도 잘 점검해 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전문가님 중장기로 아무리 좀 본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또 잘 가다가 종부대 낙폭 커진 종목 많잖아요. 요즘에 중국장이 많이 힘들었어서 굉장히 좀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역시 중국 매매 하시는 분들. 네, 최근에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계좌 열어보셨다고 하니까요. 근데 중국 네. 투자를 많은 분들이 조금 포커스를 좀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교차 전략이라고 중국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도 네. 국내보다 월등히 좋은 시장이 전망이 되거나 혹은 종목 또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해외 투자를 하면서 단기 흐름을 보는 건 시장밖에 없어요. 종목을 중국에서 기업을 단기로 보고 매매하시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단기 매매 사이클은 중국 시황을 봐야 되는데 중국 시황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상 올 상반기는 엄청난 찬스였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대단한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뭐 방송을 통해서도 하반기는 오히려 국내가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도 조금 너무 빠르게 어떤 기대감을 좀 충족을 시켜놨는데 중국 투자를 대부분의 분들이 좀 무조건적으로 좀 맹신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중국 주식 하면 뭐 국내에서 중국 진출 이러면 막 주식들이 날아가다 보니까 본토 주식들 대충 아무거나 사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해외 주식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자분들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중국 투자만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해외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비용을 감안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국내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뉴스도 접할 수가 있고 대응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시간차도 있고 그리고 세금이 있죠. 22% 그렇죠.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익률을 똑같은 100%의 수익이 난다라고 봤을 때 100%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해외 주식에서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는 수익은 80%가 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변동성을 봤을 때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볼 때 중국 시장 20%를 할인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이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 수익률을 딱 잡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국내 시장이 대형주나 우량주나 좀 편안하게 한 30%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준하는 30%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려면은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40% 정도에 가까운 수익률이 기대가 돼야지 중국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저는 좀 압도적으로 한국보다 좋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때 배팅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약 하반기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 3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국내 30%의 수익률을 포기하고 중국 투자를 하려면 세금까지 감안했을 때는 최소한 한 50% 이상은 뭔가 보일 때나 그게 타당하단 말이에요. 선택 자체가. 그런데 그냥 무작정 중국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혹은 뭐 도시화에 대한 배팅을 보고 마구잡이로 진입을 하실 경우에는 트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선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도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른 급등락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초보 투자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가시기에는 조금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단기적인 어떤 증시의 어떤 시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켓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마켓이라는 게 제가 시장, 증시 마켓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대부분의 뭐 많은 중국 주식들을 정리를 하고도 가져가는 주식이 중국 면세점, 여행산업 뭐 그런 주식은 그냥 한 2, 3년 더 가져갈 생각으로 그러세요? 권장을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중국 시장이 좀 더 도시화가 되고 국민소득이 올라갔을 때 그 여행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에서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변해갈 사회 현상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투자는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장기적으로 뭐 10배가 올라가고 그런 것처럼 단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뭐 2년, 3년 이상 이렇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옛날에 여러분들이 두셨던 것처럼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시각을 조금 더 바꾸셔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글쎄요. 중국이 좀 기회 시장인 것만큼은 좀 확실하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또 리스크를 좀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종목들 보면서 저희 시청자님 저희가 한번 전략 한번 점검 도와드릴게요. 국내 주식은 없으신 거고 다 지금 중국 주식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국내 주식은 네. 너무나 변동성이 네.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음. 제가 하다가 이제 네. 중간에 말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어쨌든 포트에는 중국 주식만 담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종목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 청도 하이얼요. 네, 청도 하이얼 그리고 중국 인민재산보험 네. 그리고 비아적 전기자동차 쪽 그리고 비아적 들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통신 쪽 네. 그리고 광사부 홀딩스. 다양하게 일단 분산 투자가 돼서 100%딱 채워 놓으셨는데요. 일단 궁금한 종목 위주로 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편안하게 얘기 나눠주세요. 예.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요즘에, 예. 100%다 중국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근데 홍콩 주식이 많으시네요. 예. 그 홍콩도 그쪽하고 이렇게 같이 연관돼서 근데 예. 그 중국 주식이랑 홍콩 주식이랑요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래되는 화폐도 다르고요. 그리고 시장의 밸류에이션 수준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홍콩 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상해 시장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중국 인민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동을 하시는데 중국 주식이라고 하면은 그 위안화로 거래가 되는 상해 시장, A 시장 지금 개방이 돼 있죠. 호강통으로. A 주식이 있고 홍콩 H 주식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주식이 청도 하이얼만 상해 주식이고요. 그죠? 네. 청도 하이얼도 이거 혹시 H 아니시죠? 상해 A 주식이죠? 네, 그 상해 쪽이에요. 네. 그리고 청도하이얼이죠. 나머지 강스부랑 예, 그거는 홍콩인 것 같아요. 중흥통신도 홍콩이시고 예. 비아적은 원래 홍콩에 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종목이고 인민재산보험도 홍콩 주식이고 그죠? 예. 지금 총 계좌 손실률이 어느 정도 되시죠? 30% 되는 것 같아요. 총 계좌 손실률이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청도 하이얼 네. 그것만은 이제 손실이 안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사셨으니까 수익이 났다가 수익금을 깨나 반납을 하셨어도 지금 수익이실 좀 거예요. 싸게 구입한 것 같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홍콩 시장은요 이번 상해 시장의 상승을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 정도의 종목을 상해 시장 예를 들어서 보험주도 상해 보험주를 사놓으셨으면 지금 수익이실 텐데 홍콩 보험주를 사두셔가지고 지금 이번에 그 상해 시장이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예. 선물 쪽으로 공격이 들어갔어요. 외국인들 쪽에서 상해 A50 선물이 해외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파생 공격이랑 그리고 홍콩 쪽에 대한 스프레드라는 거는 홍콩 상해 주식과 홍콩 H 주식의 괴리를 이용해 가지고 H 주식도 지금 확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오르지 못한 홍콩 주식들이 오히려 조정이 또 깊게 나와버린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 계좌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좀 손쓰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시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주식들을 계속 가져가실 수 있는지만 좀 판단을 해서 오히려 포트폴리오 필요하다면 좀 압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 주식이 아니라 계속 이쪽 해외 쪽 중국 쪽에 투자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아직은 네.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네. 이제 국내로 하고 싶어요. 그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 국내로 해외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서 해외 쪽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예. 해보시니까 해외 쪽 변동성이 훨씬 더 크죠. 이번에 네. 정말 느꼈어요. 예, 이번에. 그리고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부분도요. 국내 주식을 하는 거랑 해외 주식을 하는 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중국 쪽은 투자 기회가 뭐 1, 2년 이후에 계속 중간중간에 나올 거예요. 찬스가 한 번씩 들어올 텐데 예. 항상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 이렇게 기회가 좀 크다라고 보일 때, 근데 초보분이셔서 아마 그걸 포착하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중국의 어떤 산업, 사회적인 변화에 좀 배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예. 차트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요, 종목 자체의 의견으로 제가 좀 드릴게요. 예. 강사보홀딩스는 깡스푸라고 이제 중국에서 가장 그 농심 같은 회사인데 좋아요. 정말 좋은 어떤 저 압도적인 음료랑 라면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긴 한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홍콩 시장에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 계속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2달러대에서 26달러대까지 이미 10배가 간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국내 증권사들도 호강통 열리면서 홍콩 주식으로 추천을 대단히 많이 한 주식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10년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성에 있어서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국내로 따지고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농심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다가 어느 정도의 어떤 이익 성장이나 매출 성장이 나오지 않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 내지는 정체기에 들어갔거든요. 이 강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지금 매수하신 게 16달러죠? 예. 16달러시면 지금 15달러. 사실 이번에 연초에 사셨으면은 한 20달러대 갔다가 지금 15달러대 떨어진 건데, 제가 볼 땐 그거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예. 이 강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대략 약간의 손절 정도 하셔가지고, 예. 오히려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굳이 이걸 뭐, 결정을 하실 때 환차익도 계산하시면요. 사실은 강스홀딩스는 손실이 아니세요. 올해 2월에 시작하셨으면 지금 환율이 한 1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환차익이 발생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그냥 정리해서 국내 원화로 환전하시더라도 손실은 아니세요. 요거는 좀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른 중국 홍콩 주식, 홍콩에서 또 위안으로 또 환전하시려면 이중 환전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볼 땐 상해 쪽으로 옮기시는 것보다는 옮기실 거면 그냥 국내로 옮기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홍콩 주식으로 유지를 시키시려면 차라리 인민재산보험을 차라리 더 사세요. 장기. 예를 들어 1, 2년 이상 뭐 수년간 한번 놔둬보시겠다. 중국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 흐름에 투자해 보시겠다라면 차라리 인민재산보험이 낫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지만 이것도 홍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인민재산보험 홍콩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를 뭐 평안보험이라든지 예. 이쪽으로 가시려면 홍콩에도 평안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 쪽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산업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는 게 음식료 쪽 강사보홀딩스 같은 경우는 홍콩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반영됐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일단 매도로 하셔가지고 이걸 원화로 환전하셔서 국내 쪽에 자금으로 활용을 하시던지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차익이 지금 발생돼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 매매 자체는 손실이 아니시니까 국내로 옮기시던지 그게 아니라 홍콩 쪽에 한 이 정도 자금은 유지를 해보겠다 장기적으로 가시겠다라면은 제가 볼 때 가장 안정감 있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제가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중국 인민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국 1위 화재보험사죠. 이 인민재산보험은 홍콩에만 상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해 홍콩 동시 상장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민재산보험을 사려면 홍콩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동시 상장되는 평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화재랑 손해보험이랑 생명보험이랑 두 개 다 2위고 요 인민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이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한 7위 정도가 되고요. 규모로 봤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중국의 화재보험 시장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인민재산보험이 지금 자산이나 혹은 수익으로 실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보험사 기준으로 봤을 때 비싸진 않아요. 압도적으로 저평가는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저평가는 아닌데 보험 산업 자체 국가별 보험 산업의 성장 이후의 어떤 성장률을 감안하면 좀 저평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화재보험 시장보다는 중국의 화재보험 시장이 미래 성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지금은 아직은 손해율이 좀 높지만 이 캐파가 커질 걸 감안하면은 인민재산보험은 지금 가지고 계신 18달러에서 한 15달러니까 손해를 좀 보고 계시지만 충분히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셔서 이게 지금 월봉 그림인데요. 여기 요 17위안대가 2007년도 고점입니다. 보면 이번에도 충격이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거 워낙에 우량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일단 금융주군이기 때문에 이건 좀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스보홀딩스를 오히려 그거는 매도하는 게 낫겠죠? 네, 매도가 저는 낫다고 보고요. 이걸 매도하셔가지고 국내로 환전하지 않고 홍콩 투자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라면은 다른 어려운 종목들 찾으시기보다도 사실 홍콩에서도 종목 찾으려면 패션 쪽이라든지 뭐 내수 서비스 쪽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을 찾으실 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장기적인 보장성과 안정성을 감안하면 인민재산보험은 뭐 국내 주식 못지않은 편안함과 안정성을 가지고 오히려 성장성까지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수익 탄력 종목은 아니에요. 상해 주식들은 막 뭐 20, 30%, 뭐 40, 50%, 뭐 100%도 훅훅 움직였다가 막 떨어지고 하는데 이 종목은 그런 유형이 아니라 좀 글로벌 어떤 금융주에서는 좀 아주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강스보 홀딩스를 이동하시거나 환전하시거나 혹은 굳이 추가 안 하신다면 보유 물량 그대로 좀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홍통신은요, 이게 뭐 지금 중국 쪽 그 통신 설비라든지 통신 솔루션 쪽인데요. 요런 거는 사실 초보자분들이 홍콩 투자하시기에는 그렇게 저는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은 괜찮아요. 가격은 이 중흥통신 같은 경우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내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은 뭐 적절한 정도 가격이고 매수하신 가격이 23달러, 23 홍콩 달러면은 본전 정도는 그래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손실을 보고 확정 지으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본전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장기적인 어떤 보장성이라든지 성장성은 경쟁이 계속 심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압도적인 아까 금융사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도 높고요. 경쟁사가 딱 제한적입니다. 특히나 아까 인민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압도적이고요. 그런데 이 중흥통신 같은 경우에는 심천시장이라든지 경쟁사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이 본토 쪽에서 경쟁하는 그 경쟁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사실 국내에서 이 정도 IT 개별주 하는 거는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리스크라는 측면도 그렇고 변동성도 그렇고 굳이 중국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 선택이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주식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뭔가 국내 주식보다도 보장되고 미래가 좀 더 제대로 이렇게 예상되는 뭔가가 아니라면 굳이 매력이 없다는 얘기죠. 제 관점,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이 부분 좀 검토하시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중흥통신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3 홍콩 달러 수준이니까 한 22 정도는 자율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악폭 과대에 대한 되돌림 나와도 한 22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제 그 정도 구간에서 국내로 이동, 환차익 오히려 얻으시고 그러면은 주식의 평가 손실과 환차익이 어느 정도 상충되면서 보완되면서 적절하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청도 하이얼 본토 상해 주식인데요. 이 청도 하이얼은 지금 수익이 그래도 나고 계시죠? 예. 이거는 좀 가져가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전자 요즘 대단히 많이 빠지는 거 아시죠? 예.
이게 청도 하이얼 같은 주식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메이디라든지 청도 하이얼이라든지 이런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뭐 1, 2, 3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의 도시화율이 지금 뭐 전체 수치로는 한 5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좀 개발돼 있는 뭐 상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사실 도시화율이 한 80%까지 국내에 육박하는 정도의 도시화율이 나와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이 가전 쪽은 지금 IoT와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제조업 2025 프로젝트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푸시하는 부분이 가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전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이 이미 어느 정도 생겨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브랜드 밸류로 해외 경쟁사들과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가격 경쟁력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규모의 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의 가전업체들은 사실 장기적인 투자 메리트는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올해 연초에 매수하셔 청도하이링 배당도 받으셨을 거예요. 네. 예, 본토 아마 배당도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 분할하고 가격도 다시 또 낮아졌고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비아적 말씀 안 드렸네요. 네. 비아적은 그러니까 이 비아디는 이렇게 보세요. 전기차 쪽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주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로 전기차를 제대로 생산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뭐 워렌 버핏이 버크셔 쪽에서 투자가 돼 있다는 건 좀 오히려 무시를 하시고 이 전기차 산업 자체는 사실 중국만 볼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고평가고 오로지 성장성 말고는 사실 별게 없어요. 좀 높은 수준인데 그 어떻게 보면은 워렌 버핏 투자 스타일은 좀 안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장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 이 대체할 수 있는 주식이 현재로서는 미국 주식을 사지 않는 이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좀 손실을 좀 크게 보고 계시더라도 요거는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비아적 즉 전기차 쪽, 중국 전기차 쪽의 투자는 좀 더 길게 한번 가보시는 거고 또 하나 중국의 내수 쪽에서 보험 시장에 대한 투자, 인민재산 보험은 좀 가져가 보시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가전 넘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수출 쪽에서 캐파를 키울 수 있는 청도 하이얼 가져가시고 중흥통신은 대략적으로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강스볼딩스는 지금 뭐 환율 감안하면 손실이 아니시니까 오히려 국내로 자금을 빼시는 거 요 정도로만 해 두시면은요 변동성에 그렇게 크게 대응하지 마시고 초보분이시니까 좀 장투 형태로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 평안보험이라고 있는데 그게 홍콩하고 네. 상해 쪽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이름이 똑같던데 네.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상해가 나을까요? 홍콩이 나을까요? 상해가 낫습니다. 상해요? 동시상장 주식은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는 분들이나 숫자로 따지면은 사실 밸류에이션은 홍콩 주식이 쌉니다. 상해가 사실 약간 고평가가 돼 있고 홍콩이 조금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업이에요. 같은 기업으로 동시 상장이 돼 있는 건데 우리나라 DR처럼 그런데 중국의 어떤 뭐 정책 방향, 내수 부양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토 시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세요. 훨씬 더 보장된 가격으로 안정 위주로만 추구하시고자 한다라면 홍콩으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평안보험 정도는요, 홍콩주와 상해주의 변동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따라가지고 있는 홍콩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수익성을 좀 더 목표하겠다라고 보면 뭐 중국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환율 비용도 감안하셔야 돼요. 만약 아까 가지고 계셨던 홍콩 달러 가지고 그냥 사고자 하신다면 홍콩 주식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평안보험은 상해 주식과 홍콩 주식의 괴리가 제일 적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 뭐 상해 쪽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비용 같은 것들 감안했을 때 홍콩 주식 사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객관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중국 투자는 저는 홍콩보다는
상해 쪽을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어차피 중국 투자를 하실 때 가치 투자보다는 성장 투자가 좀 더 크거든요. 그럼 리스크를 어느 정도 얹어놓고 매매한다는 관점으로는 해외 쪽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정적으로만 보시는 것보다는 평안보험이라는 종목으로 충분히 안정성은 담보가 되기 때문에 뭐 상해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결정 사항이 되실 것 같아요. 두 개 같은 기업입니다. 네, 소장님 이제 중국 시장 좀 매매 시작하시면서 좀 많이 밀려서 고민 많이 되셨을 텐데 또 해외 주식이라 어디 마땅히 좀 상담 받으실 때도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기회에 연결이 되셔 조금 많은 좀 도움을 받아 가셨다고 저희가 좀 믿고 싶습니다. 좀 많이 도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대응 잘하시고 또 국내 주식도 매매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장 매매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게시판에서는요, 국내 주식 위주로 좀 종목 봐드리려고 하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블랙 먼데이를 맞으면서 중국장도 오늘 폭락이 됐는데요. 먼저 클로징 차이나 보고 게시판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